안녕하세요. 해경허정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3.17%,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물론 오늘 국내 증시가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다소 좋지 않았었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우리 오후장 가면서 낙폭을 그래도 줄였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피는 0.04% 강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반등 나오려고 하는 코스피 지수를 또 고려했을 때 유한양행 바닥 없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유한양행을 손을 놔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대감을 가지고 향후에라도 우리가 뭐 물타기라든가 또는 신규 매수를 통해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지 지금부터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우리 유한양행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한양행은요, 최근에 미국 FDA 허가를 받았죠. 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라고 해서 렉나자라고 투자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실제 8월 20일경인가요? 네, 우리 FDA 허가를 받은 이후에 변동성이 아래로 좀 흔들더니 이렇게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다시 시세가 나오고 또다시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매매를 다 따라 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매를 다 해왔고 수익을 다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점점 확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동성이 이렇게 자꾸 작음해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축소되는 과정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면 안 된다. 그래서 추세에 꺾이면 투자자분들 반드시 매도해서 비중 축소나 정리하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우리는 여기 위에서 매도를 하고 투자자분들의 전략 매도로 비중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한양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냥 마냥 기대감으로 또 보유하고 있고 또 나중에 이 종목이 또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호재로 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투자자 분들마다 심리 상태는 다 다르겠고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니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규 매수 타점을 기다리시면 너무 좋겠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일부 손절하면서 아니면 또는 일부 익절하면서 현금 확보했다가 또 물타기 기다리시는 분들 뭐 다양하겠죠. 그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야 나중에 영상 또는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타점 잘 잡으면 되겠고 물려 계시거나 이제 물타기 하셔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둔화돼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투자자분들 지금 어때요? 이거 정말 투자자분들 정말 쓰디쓴 우리 그 꼭 보약 먹듯이 약이 쓰잖아요. 그거 쓴 것처럼 이거 지금 이 속쓰립니다. 속쓰려. 차라리 이렇게 떨어질 거면 요 정도 떨어질 거면 하루 이틀 사이 그냥 쭉 빠졌다가 차라리 횡보하거나 반등 나오는 게 낫지. 이거 그냥 지지부진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속 뒤집어집니다. 애태워요. 이도저도 아닌 흐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와 같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좀 시원하게 떨어지고 그래야 또 반등 세게 나오고 또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사람 애태우고 애간장 태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한번 언제 터지는지 지켜보자 주목하자라고 하고 있고 주요 지지선들이 이탈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기대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주목받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우리 FDA 허가받은 레이저 티닙에 대한 이 약물이 우리 미국 진출해서
얼마나 점유율을 높여가는지, 얼마나 성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게 되죠. 네, 우리 존슨앤존슨 목표하고 있는 점유율 50%를, 물론 이제 뭐 내년 한 해 만에 다 이렇게 50%를 달성할 수는 없어요. 뭐 2년, 3년 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50%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총 따지고 보면 그럼 유한양행이 뭐 한 1조 정도 수준의 로열티를 받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총입니다, 총. 뭐 내년에 갑자기 1조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점유율이니까 점차적으로 시장에 침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유한양행에게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작용되니까 향후에 파이프라인을 더 확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은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렉나자를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등에 이제 허가받는 절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이런 어떤 매출 극대화, 또 영업이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로열티에 대한 수령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또 웬만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매도에 대한 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국내 의료 파업 문제로 인해서 조금 변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데, 우리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그 ETC 품목이라고 해서 요중에 이제 하나인 트라젠타라고 하는 약가 부분이 있어요. 그 약가 인하 부분이 실제 매출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비상장 자회사 유한화학에 대한 대규모 수주 계약들, 그리고 당뇨병 치료 품목에서 성장 덕분에 이런 약가 인하 부분이 좀 상쇄되고 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플러스 우리 연간 매출 2조 700억대, 영업이익은 1100억대 FM 가이드 기준으로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쉽게 손이 안 나오고 그냥 유한양행을 계속 관망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더 올라가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좋은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미국 증시 어때요? 미국 증시 양호하잖아요. 트럼프 효과로 치고 날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세 무너졌다가 다시 날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증시 어떤가요? 네, 요건 이제 해외 차트 이쪽에서 좀 볼게요. 이거 나스닥 종합 차트입니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간밤에. 네, 그리고 이거 중국 어때요? 중국 오늘 플러스 2.57% 상해 종합지수 올라서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에 비하면 한국 증시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쵸? 뭐 유한양행은 그동안까지 신고가 갱신하다가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국내 증시가 좀 양호했다면 유한양행이 뭐 이렇게까지 밀릴 거냐라고 또 우리가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답답한 흐름들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약하니까 유한양행이 더 올라갈 것도 못 가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증시 양호하고 중국 증시 양호하고, 오늘만큼은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수급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한양행은 어때요? 최근 들어서도 꾸준하게 외국인 창구에서 수급들 들어오고 있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프로그램 매수세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매수세도 좋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가가 3%대 약세로 밀려 내려와서 그렇지, 사실은 오늘 장 초반에 후두둑 밀린 이후부터는 오히려 어땠어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유한양행 하락을 방어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세로 방어가 된 거예요,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뭐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볼 텐데,
오늘 브레이크가 왜 여기 한 13만원 정도에서 왜 브레이크 걸렸죠? 앞에 영상들에서 제가 분명히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어요. 월간 차트에서 5개월 선이잖아요. 13만원 정도 수준이 5개월 선, 여기 일단은 브레이크 걸려 보는 거예요. 그동안의 5개월 선이 여기서 한번 돌파된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쭉 치고 나왔거든요. 올해 내내. 여기가 언젠가요? 6월입니다. 6월. 6월달 본격적으로 5개월 선 돌파된 이후부터는 무너지지 않았고요. 여기 매매 신호 보면 여기 매수 신호, 여기 매도 신호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이 음봉 캔들을 계속 3개월 연속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달, 10월달, 11월달 계속 오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월간 차트 시가 중요하다 이거. 근데 계속 음봉으로 전환돼서 마감되는 걸 이걸 어찌합니까, 그쵸?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 대응을 해야지.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래도 그냥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비중을 좀 줄였다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기대할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미국의 또 상장사죠, 길리아드 사이언스와의 또 앞서서 9월 20날 또 1년간 또 계약을 했었잖아요. HIV 치료제, 원료의약품 치료제 또 공급 계약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전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5.7%밖에 안 되긴 하지만 보통 이런 수주 계약들은 공급 계약들은 매출액 대비해서 그래도 한 10% 이상 정도 돼야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규모가 좀 크다라고 좀 보는데 지금은 뭐 한 5.7%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닥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급 계약을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런 내용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1년간 계약이니까 내년 그러니까 10월 20일까지죠. 앞서 이제 9월 20날인가요? 그때 계약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원화로 보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으로만 놓고 보면 작은 규모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양행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기대할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간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유한양행을 분명히 낮아진 싼 가격에 또 좋은 매수 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만약이라도 내가 물려 있거나 또는 여기에서 수익을 보고 있다. 뭐 어쨌든 보유자분들은 어떨까요? 보유자분들은 비중을 또 추가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12만 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만 원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의 흐름상으로는 계속 바닥이 잘 안 잡히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닥을 잘 잡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투자자분들하고 그 바닥 잡는 과정들 계속 매매 신호 타점대로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화살표 매매방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한양행 우리가 바닥은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희망은 있다.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성과들 좋다. 제약바이오가 그럼 계속 빠질 거냐? 시장이 이렇게 분명히 좋은데 계속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빠져봐야 한 12만원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정도 제가 분석해 드리고 있고 이 부분들이 뭐 최대 지금 그러면 12만원까지 떨어진다고 보더라도 한 마이너스 8%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흐름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요 시기들을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견디고 이겨나가는지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유한양행 오늘도 매수 타점 없다. 관망 유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9시 34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저는 어쨌든 의견을 드릴 건데 매수 타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잘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비중 축소 의견 드릴 거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실시간으로 우리 화살표 매매방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투자자님들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유튜브로서 투자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좋은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시고요. 주식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네,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지 내가 내 돈 들어밀어서 손해 보려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대신에 반대로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거나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꼭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대응을 안 하시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삼성전자도 최근 들어서 30%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상관할 게 없어요. 일단은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는 매수 타점 안 들어온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매도 의견 드렸었던 10월 22일 날입니다. 이날 매도 의견 드렸고요. 지금까지도 매수 타점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희망을 가지고 우리 또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